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코링구이스틱스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실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계획할 때 어떤 조건을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하죠. 즉, 하나를 보고자 할 때는 그것을 비교할, 실험군, 대조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한 가지 팩터, 요인을 설계할 때 비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mbiguous sentence랑 unambiguous sentence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mbiguity를 보고자 할 때는 컨트롤인 unambiguous sentence를 대비해서 비교해서 ambiguous sentence를 보면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다 비슷한 문장인데 딱 조건만 다르게 한 두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The tired soldiers. tired soldiers가 있는데요. beaten in the fierce battle 또는 warned about the dangers. 이 부분이 조건으로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ttacked the enemy again. 그 부분, 남은 부분은 다 같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같게 하고 중요한 부분, 내가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그 팩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르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eaten in the fierce battle 그 부분은 전혀 ambiguous하지 않아요. 그래서 unambiguous sentence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문장 warned라는 동사같이 보이는 여기서 과거 분사로 쓰인 건데 relative clause 안에 reduced relative clause 폼으로서 warned가 여기서 자체에서는 ambiguous한 센텐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컨디션에 두 가지 레벨이 있으면 하나는 내가 보고자 하는 조건, 그거 대비 컨트롤하는 조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장을 한 문장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문장만으로 그 결과를 얻고 그것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보통 여러 개의 아이템을 사용해서 그 ambiguous한 그 성질을 보여주기 위한 문장을 한 10세트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같은 종류의 스티뮬러스의 대답이 많은 대답이 필요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 재료라고 하는 언어 실험에서는 문장이 보통은 재료가 되는데 언어가 재료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스티뮬러스, 스티뮬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응답을 들어오게 하려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 응답이 단순한 찬스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스티뮬러스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뭐 이디오싱크레틱한 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한 문장 이상하게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문장을 씁니다.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문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각각의 문장의 세트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까 ambiguous, unambiguous 한 그 문장을 한 세트라고 하는 거죠. 예, 두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세트가 보통 이제 response, RT, reading time이라고 하는 그 behavior study는 한 12세트. 그러면은 각각 6개, 6개 최소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 트래킹 그 스터디는 한 20문장 세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ERP는 60문장 세트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 뇌파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60센텐스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조건당 6개가 있어야 되고 예, 그 RT에서는 그다음에 아이 트래킹에서는 각각의 조건당 10개.
만약에 조건이 세 조건이다 하면은 네, 3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각각의 조건의 ERP 스터디는 30개가 필요하니까 조건이 많을수록 네, 그것에 더블, 그다음에 트리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트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숫자를 밸런스 하는 그 이유가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아까 ambiguous하고 unambiguous한 문장을 예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grammatical하고 ungrammatical한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 똑같고 하나만 달라요. 지금 보세요. The key to the cabinets is on the desk. 네, 정문이죠. 그리고 the key to the cabinets are on the desk. 비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is하고 are가 다르죠. 요 하나만 다르게 하고는 나머지는 같은 문장의 세트가 됩니다. 이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카운터 밸런스 한다고 해요. 밸런스를 맞춰서 개수를 넣는데 그래머티컬한 문장 반, 언그래머티컬한 문장 반 그렇게 반반씩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장이 있으면 12세트가 있으면 홀수 문장에는 정문을 넣고 그다음에 그 짝수 문장은 비문을 넣어가지고 리스트 A를 만들고요. 홀수 문장의 비문을 리스트 B에다 넣고 짝수 문장의 정문을 또 리스트 B에 넣어가지고 한 세트를 찢어서 리스트 2개로 나눠서 넣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앞에 그 예를 썼던 이 The key to the cabinets라고 똑같은 문장 is랑 are만 다른 문장을 같은 사람이 두 문장을 똑같이 보면은 눈치가 채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장은 한 번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은 그래마티컬하게 보고 반은 언그래마티컬하게 보게 한 12세트 중 6세트는 그래마티컬, 나머지 6개는 언그래마티컬하게 섞어 놓는 거죠.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혼동 효과라고 하는 confounding effect. 혼동이 될 수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인데 이 혼동이라고 할 수 있는 confounding effect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문제를 또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국어 화자랑 외국어 L2 화자를 비교하고 싶어요. 예, L1은 mother tongue의 first language 그룹이고 그다음에 L2는 지금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을 비교하고 싶은데 한번 사람을 모아보니까 모국어 화자의 학생의 나이가 보니까 한 18세부터 23세예요. 그리고 외국어 화자를 보니까 30에서 35세를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비교하려고 메인 팩터는 그 L1과 L2 비교였는데 지금 컨파운딩 팩터로 뭐가 들어갔어요? 예, AG가 들어간 거죠. 사실 의도하지 않게 AG가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언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알려져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것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게 단어가 길면 좀 어렵다, 아니면은 오래 걸린다. 그리고 단어의 빈도가 낮으면 어렵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의미적으로 가깝고 멀고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생각해 봐야 할 요인들이죠. 그래서 언어를 재료로 썼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점을 미리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사람의 성별 그리고 만약에 언어 외국인 화자를 쓴다면 우리가 제2언어로 영어를 지금
연구를 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알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영어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그 L2 proficiency가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컨트롤을 해야 돼요. 컨트롤을 한다라는 것은 비슷하게 만든다. 네. 그것을 너무 차이나게 넣지 않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예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다 다르게 하거나. 그쵸? 그렇게 하면 컨트롤이 되죠. 또 언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 실험이 이것을 실험한다라고 말해놓고 하면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스니키해져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거라고 알려주지 않고 정말 되게 진짜 같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필러라고 하는 아이템을 사용하는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실험 문장 외에 그 비슷하지만 다른 그런 문장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배 이상을 넣어서 사람들이 하여금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사람 한 명이 ambiguous, unambiguous sentence를 종류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ubject을 피험자라고 하는데 피험자 안에 있는 디자인이다 해서 예, within subject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아이템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다른 조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 A를 만들고 리스트 B를 만들고 해서 리스트 A 안에 ambiguous한 거랑 unambiguous한 거가 다 들어가게.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로 리스트 B가 있고 리스트 B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을 within subject 디자인이고요. between subject 디자인은 피실험자 간에 다른 그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티칭 방법을 다르게 할 때 클래스 A, 그룹 A한테는 A 티칭 방법, 그 다음에 클래스 B, 그룹 B한테는 B 티칭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쪼갤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서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이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실험 디자인은 요 Between Subject 디자인일 거예요. 그런데 Between Subject 디자인은 사람 간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간의 다른 점이 또 문제가 돼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실험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한 사람이 2가지의 컨디션을 다 보게 하는 within subject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within subject 디자인이 안 될 때, 예를 들면은 모국어 화자, 외국어 화자 이렇게 나눠야 될 때는 between subject 디자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상급자, 중급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사람을 나눠야 그 사람 한 명을 나눌 수 없을 때, 그쵸? 그룹을 나눠야 할 때는 between subject 디자인을 하고요. 그거 외에 언어 조건을 나눌 때는 within subject 디자인을 씁니다. within subject 디자인의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널 아티클의 어펜딕스를 보면은요, 스티뮬라이가 샘플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카운터 밸런스 한 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래마티컬한 컨디션 G가 있고 언그래마티컬한 컨디션 U가 있네요. 그랬을 때 센텐스 문장 2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GU로 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a few of his friends라고 해서 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a few of his friends 해서 비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죠? 조건이 다 같은 거. 그것을 아이템 1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1번, 1번 되어 있어요. 1번, 1번에 GU 이렇게 그 번호가 셀 번호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2번, 2번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GU로 나뉘어 있는데 The child was watching some of the rabbits가 돼 있고 그 다음에 U로 되어 있는 거는 some of the rabbit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비문하고 정문을 또 이렇게 2번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이템 1번을 G, U 컨디션을 다 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장에는 G를 보고 2번 문장은 U를 보는 거죠. 이렇게 얼터네이팅 하면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맨 첫 번째 A 컬럼을 한번 보시면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번 문장의 G를 리스트 A에 넣고 1번 문장의 U를 리스트 B로 넣어서 리스트를 두 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문장의 G는 리스트 B에 넣고 2번 문장의 U는 리스트 A에 넣어가지고 지금 얼터네이팅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게 리스트를 얼터네이팅 해서 넣은 거를 한번 볼까요? 스플릿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리스트만 쭉 연결해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아이템이 GU, GU, GU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리스트 B를 한번 볼게요. 아이템 1번부터 20번까지 동일한 아이템을 쓰지만 조건을 다르게 해서 UG, UG, UG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학생한테는 리스트 A를 주고요. 두 번째 온 학생한테는 리스트 B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A와 리스트 B에는 차이가 없어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별로 컨디션이 그러면은 G하고 U가 다 같게 되는 거죠. 예. 한 사람도 다 G하고 U를 1번부터 20번까지 아이템을 한 10개씩 그래마티컬한 거랑 그다음에 언그래마티컬한 거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하나당도 그 사람을 여러 명을 모으다 보면은 아이템 하나당 만약에 20명을 모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번 아이템당 컨디션 G에 해당하는 게 10명, U에 해당하는 게 10명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예제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컨 랭귀지 러너로서 지금 대상을 성인 대상으로 해서 temporarily ambiguous한 sentence를 읽게 할 때 reduced relative clause와 main verb의 그 interpretation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슷한 아이템을 이전 연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라엔 어던 2010년 논문이 프로피션시 레벨에 따라서 메인 버브랑 reduced relative clause의 프로세싱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펜딕스를 찾아서 relative clause resolution unambiguous sentence, ambiguous sentence를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문장만 볼게요. The tired soldiers. 처음 제가 제시했던 예문하고 똑같죠. 그 예문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attacked enemy, the enemy again 이라고 하는 메인 ver브가 있고 그 사이에 beaten in the fierce battle 또는 warned about the dangers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
unambiguous sentence랑 ambiguous sentence를 한번 엑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템 1번당 The tired soldiers 블러블러블러 나오죠. 그리고 컨디션을 unambiguous, ambiguous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1번 아이템에 대해서 리스트를 A, B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2번 아이템에 대해서도 네, ambiguous, unambiguous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unambiguous한 것을 B 리스트에 넣고 그다음에 ambiguous한 것을 A 리스트에 하면 나중에 이것을 스플릿을 하시면 노란색만 A 리스트에 들어가고 ambiguous, unambiguous를 이렇게 alternating 하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리스트 A를 만들고 또 다른 리스트 B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실험에다가 그 리스트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그 실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